전체적으로 역사 교육의 현장에서 중학교에서 어떤 의도로 교과서가 기술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에서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나 맥이 상통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중학교 교과를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잘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20살 가까이 되는 17, 8이니까 그래도 나름대로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정보들도 가지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비해서 이제 중학교 학생들은 12, 3살짜리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감수성이 예민하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조금이라도 잘못된 거를 심어주면은 문제의 씨앗이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중학교 이제 교과서를 보는 큰 관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2006년에 일본에서 아베가 이제 정권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아베가 평생의 그 라이프 워크처럼 생각했던 게 전 전까지 유지됐던 교육 기본법,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의 패망 이후에 메가더 미 군정이 들어와가지고 교육기본법이 민주적인 걸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 이후에 이제 아베의 평생의 그 정치적 목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메가더 제하에서 만들어진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것. 그게 이제 결국은 2006년에 결국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 개정된 교육기본법이 이 현재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 부분을 한번 체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교육기본법이 큰 틀을 정했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학교 현장에 어떤 포인트로 교육을 해야 될 건지를 바로 규정해 놓은 게 학습 지도 요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교육기본법에 대한 자료고요. 그 다음에 학습지도 요령, 그 다음에 학습지도 요령과 함께 구체적인 디테일한 해설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의 교육에서는 애국심을 고취하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이게 바로 교육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전통 문화를 존중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사랑, 지역에 대한 사랑, 애국심과 향토애를 가장 중요한 교육 목표의 하나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전통의 중시, 그 다음에 국가사랑, 지역사랑,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실질적인 교과서 기술에 어떤 식으로 반영됐는지, 그 반영을 위한 장치가 교과서 검정이라고 하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빨간 검정이 실질적으로는 국정의 다름 아닌 거죠. 그래서 최소한 아베가 지금 정권을 잡고 있고 앞으로 향후 3년 정도는 더 보장이 되게 됩니다만은, 이런 상태에서는 지금의 중고등학교 현장에서 사용되는 교과서는 타국에 대한 존중, 그 다음에 국제사회에 대한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제가 보는 중학교 교과서에서는 아직 교과서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다, 그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중학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역사 교과서는 크게는 사회과 교과목,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과 교과목 속에서 지리, 역사, 공민 이렇게 세 파트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지리하고 역사에서는 1, 2학년들이 수업을 하고, 우리의 도덕에 해당하는 공민 교과서는 3학년 때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제가 그 다루고 있는 건 2015년 검정본이어서 16, 17, 18, 19 올해까지 사용되는 현행 교과서입니다. 현재 8종 교과서가 2015년 단계 검정을 통과해가지고 지금 학교 현장에 사용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이 4종류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경서적은 이 중학교 교육 현장에서 교과서 시장 세화가 가장 많은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은 동경서적 출판의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교육 출판은 소위 세영모라고 칭하는 우익 그룹에서 가장 비판의 하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가장
진보적인 교과서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 빨간 글씨의 육붕사, 자유사라고 하는 두 교과서가 소위 세형모 그룹의 두 쌍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네 교과서 속에 소위 말하는 이 애국심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이제 국토사랑, 그런 의미에서 영토교육의 대명사로서 우리하고 관련되는 독도 문제가 어떤 식으로 교과서에 반영이 되는지, 또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 진정한 의미에서 역사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의 고대의 역사가 어떤 식으로 교과서에서 서술되고 교육되고 있는지, 그 특징은 어떤 건지를 잠깐 내용 자체가 중학교 교과서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그리고 거듭 그 중학교 이전에 우리 이근우 교수님이 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보여주셨으니까 그 그림들도요 머리에 좀 떠올리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익을 대표하는 두 교과서입니다. 이 교과서의 타이틀 자체도요, 뭐 저쪽은 이제 역사 교과서라고 돼 있어서 상당히 포괄적인 얘기 있습니다만은, 육붕사라고 하는 곳은 중학교 단계에서 일본의 역사, 그래서 이른바 일본사를 가르치려고 하는 의도가요, 이 교과서 타이틀에도 역력히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텍스트 삼고 있는 동경서적의 교과서 그림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요는 이 검정 시스템이 결국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바로 장치다, 그런 얘기고요. 교육출판 사례를 잠깐 살펴볼까 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영토 문제 관련해서 기존에 잘 아시는요 독도 그림이 있고, 오른쪽은 이제 일본의 교과 중학교 현재 고등학교요, 당연히 세형모 그룹의 교과서에 실려 있는 독도, 우리의 독도 일본식으로 하면 다케시마인데 명확하게 일본의 국경선 안에 독도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로 검정이라고 하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검정의 기준이 너무너무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요, 최근에 교과서 검정의 기준에 핵심적인 키워드 하나를 내놓는다고 하면은 바로 말 그대로 애국심인 거죠. 그래서 애국심의 기준에 봐서 이 기술은 애국심하고 거리가 있다고 하면 검정에서 통과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이제 영토 문제랄지 역사 문제에 대한 서술이요 변화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간단하게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이 교육 출판의 사례가 독도에 관한 기술이 그 전에는 역사 교과서가 아닌 사회과의 다른 파트인 지리하고 공민 교과서에서 1단계 정도의 서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1단계 서술은 독도라고 하는 땅이 있는데, 그 땅은 물론 당연히 일본 교과서니까요 일본 거라고 생각하는데, 한반도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설왕설래 서로 내 거다 네 거다 이런 논의가 있다, 그런 정도로 해서 스쳐 지나가는 게 1단계의 교과서 서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단계로 가면은 일본 애들이 그 자주 쓰는 말이거든요. 일본의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오는 게 이제 2단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교육출판 같은 경우는 처음에 검정을 신청했을 단계에서는 이제 1단계에 미칠까 미치지 못할까 정도의 기술로 검정을 신청을 했는데, 문부성에서요 애국심 부족 이런 판정을 받아가지고 수정을 요하게 돼서 결국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2단계 서술이 돼 있다, 이런 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쿄서적 같은 경우는 이 역사 교과서 이전에 사회과 중에서도 지리하고 공민에서는 상당히 강도 높은 3단계, 4단계 기술을 하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아닌 사회과 중에서요 다른 지리하고 공민에서. 그래서 이제 3단계, 4단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하는 게 2단계라고 하면은 3단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가면 이제 3단계, 4단계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쿄서적의 지리, 거듭 말씀드렸듯이 지리하고 공민교과서에서는 3, 4단계 기술이 있었는데, 본격적인 역사 교과서의 4단계 기술이 이번 지금 2019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에서는 반영돼 있다. 이게 바로 이 아베가 주도하는 애국심을 강조하는 검정 키워드의 결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이 표가 바로
교육 출판이 2단계. 예.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다른 4단계, 뭐 당연히 이 서양무 교류비니까요 4단계가 있었는데 역사 교과서에서는 처음으로 교육 출판이 2단계.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는 이 도쿄 서적마저도 4단계 플러스 알파. 그다음에 왜 그러면은 이 독도라고 하는 일본식의 다케시마라고 하는 섬이 역사적으로 일본의 땅인지를 이 세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근거까지를 들고 있다고 하는 게 가장 큰 도쿄서적 이후에 도쿄서적으로 대표되는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의 현재 영토 교육의 현 주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자유사 같은 경우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서양무 그룹 우익 중에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출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출판사의 교과서에서 처음으로 지금 우리가 독도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걸 뭐라고 하죠? 바로 이 시료지배라고 하는 키워드가 중학교 교과서 자유사판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한번 누군가가 시작을 하게 되면은 다른 교과서들은 이 교과서를 비교 기준이 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이제 다른 출판사의 교과서들도 시료지배라고 하는 키워드가 등장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 자료는 앞서 말씀드린요, 가장 많은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텍스트로 삼고 있는 도쿄서적 출판사의 동경서적 출판사의 책 속에 나와 있는 독도라고 하는 땅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일본 땅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세 가지 에도 시대에 그 다음에 메이지 시대 이후에 이 소위 말하는 시로 지배를 할 수 있는 바로 역사적인 근거를 최소한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내놓을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바로 증거물들을 사진 속에 싣고 있습니다. 자, 뭐 이런 정도로 이 영토 교육에 대한 말씀은 마감하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역사 교육, 역사관에 되는 건데, 특히 저는 이제 고대사, 뭐 전체적으로 전 시대를 체크할 시간이 없어서 고대사 부분만 잠깐 그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일본 고대사 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이렇게 세 가지 내용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거듭 말씀드렸듯이 이 신화와 전설을 마치 역사처럼 기술되고 있는 측면이 있고, 그거는 결국 교육기본법에서 명시한 애국심, 전통하고 뿌리를 같이 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일본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인물이 성덕태자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인물이 사진은 없으니까요, 성덕태자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 성덕태자 초상화는 백제에서 건너간 일본으로 간 와자태자라고 하는요 이덕왕의 아드님인가요? 그래서 그랬다고 하는 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성덕태자는 바로 일본에서는 이제 전통의 상징이고, 또 동시에 일본에서는 자존심의 상징. 오늘 앞서서 기조 강연에서 우리 하마다 선생님 그 말씀 중에서 중국에 대해서 자기들은 격을 거의 같이 한 수준이다. 소위 말하는 중국하고는 이제 이 인국이라고 해서요, 율령에 규정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최초의 중국하고 일본 열도의 야마토의 나라는 격이 같다고 하는 것을 중국에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 선언한 인물로서 최소한 이 교과서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자존심을 세운 사람이고, 또 동시에 일본의 전통을 상징하는 사람이고, 그런 의미에서요 성덕태자의 역사상이 좀 과할 정도로 과도하게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일본의 고대 국가가 뭐 지금 임나 일본부 얘기도 자주 나왔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하고 관련된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신공하고도 얘기 있었지만은, 일본의 그 중학교 교과서를 읽어보면은, 특히 이제 세용모 계통의 우익 교과서를 읽어보면은 얼마나 일본의 고대 국가가 힘이 넘치는지, 파워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을 의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 상징물이 바로 잘 아시는 전방후원분이라고 하는 일본의 4세기부터 한 5, 6, 7세기까지요
일본 열도에 나타난 아까 뭐 오카야마 말씀도 있으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 역사가 출발하는 지금의 나라현 옛날 얘기로 하면은 야마토라고 하는 곳에 가장 큰 무덤이 시작돼 가지고 뭐 최종적으로는 오사카에 가장 큰 무덤이 있습니다만은 그 무덤을 뭐 일본식으로는 대선고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천황이 누구냐 하면은 그 주인공이 인덕천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이제 보통 뭐 실질적인 사실관계인데 그다음에 이 설명이 덧붙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무덤을 만들려면은 하루에 2,000명이 동원돼서 밤낮 열심히 브레이크 없이 하면 16년 동안 걸려야만이 완성되는 무덤이다. 이런 설명을 의도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이 사진의 그림에 이게 실질적인 지금 오사카 사카이에 있는 무덤입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뭐 그런 그 숫자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거는 중국에서 얘기하는 진시황 정도의 파워가 있는 시대의 역사가 일본의 고분 시대라고 하는 시대 4세기 이후에 펼쳐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고대의 강력한 파워를 에서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사 및 한일 관계 관련되는 내용이 이제 일본의 중학교 교과서에 어떤 식으로 실렸는지를 잠깐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칠치도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학계에서는 정여품이라고 생각을 일본 학계에서는 정여품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다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 가운데 있는 하사품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고 뭐 우리 홍성화 교수님도 뭐 그런 취지의 논문을 쓰셨습니다만은 일본의 우익 교과서에서는 당연히 헌상품이라고 기존까지는 2011년까지는 헌상으로 나왔었는데 최소한 칠지도에 관련해서는 정여품으로 지금 현재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칠지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학계의 공식적인 의견이 이 교과서에도 반영이 됐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인 강교토대왕의 비문에 대해서는 이 중학교 교과서니까 디테일하게 서술은 안 됐습니다만은 연표식으로 간단하게 391년에 일본이 바다 건너와서 강교토대왕 비문 그대로를 연표로 달아놨어요. 신민이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세한 설명을 안 하면은 중학교 친구들은 391년에 일본이 바다 건너 한반도 가가지고 최소한 백제신라를 신하 백성 신민으로 삼았다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받아들이겠죠. 다만 거기에 이제 생각 있는 선생님들 같으면은 이제 이건 어디까지나 뭐 이런 그 배우의 얘기를 할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은 신민으로 지금 규정이 돼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이근호 선생님 말씀에 있으셨지만은 5세기의 그 동아시아 역사관계를 얘기할 때 송서애국전을 가장 중요한 핵심 사료입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교과서, 우익의 교과서들은 보통 교과서들은 동쪽은 일본 열도 북쪽, 서쪽은 규슈를 중심으로 한 서쪽 이렇게 하고 끝났는데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 동쪽하고 서쪽만 얘기했는데 다음에 보는 우익 교과서는 친절하게 해북은 바로 한반도가 아닐까 하는 막 이런 내용으로 돼 있어서 고등학교하고 똑같은 내용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임나라고 하는 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권을 지도로 표시한 게 있는데 아까 고등학교 지도에서도 상당하게 실체 이상으로 임나라고 하는 지역이 영역이 확대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여기는 의도적으로 신라하고 백제하고 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막강한 최소한 영역 표시가 돼 있어서 이런 게 이제 그리고 이 임나가 일본의 당시 외하고 아주 관련이 돼 있다고 하는 이런 맥락에서 교육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임나를 베이스로 하는 일본의 고대 국가가 백제 신라에 대해 상대적으로 힘을 좀 쓰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상상을 하게 만드는 교과서 의도가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정리한 차원에서 이 한일 관계사 내지는 한국사에 관련되는 현행 일본의 교과서를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직접적으로 임나 일본부라고 하는 용어 자체는 교과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 이제 마찬가지로 그 임나이 일본부하고 학술적으로 관련되는 게 임나이조라고 하는 것인데, 임나이조라고 하는 것도 명칭 자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임나이 일본부에 대한 얘기가 사라진 대신에 임나이조를 전제로 한 역사 기술이 한두 군데서 보이고 있다고 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일본의 역사 교과서 속에서는 한반도의 관계에 대해서는 특히 우익을 중심으로 하는 교과서에서는 여전히 지배론은 아니지만은 우위론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그 마지막 결론 부분에 썼던 부분입니다만은,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교과서는 아베의 역사관이 100% 반영된 교과서인데, 그 아베가 개정한 교육기본법의 목표로서 명시한 타국, 인국에 대한 존중이랄지 세계 평화 뭐 이런 부분이 키워드로 나와 있으니까 앞으로 제발 역사 교육에서도 이 세 번째, 네 번째 키워드도 당기기를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요 느꼈던 부분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쓰여 있는 것처럼 지금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볼 수 있는 바로 역사가는 거슬러 올라오면 결국은 바로 모든 것의 뿌리인 일본서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하여 일본서기 사관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거듭 오전부터 나왔던요 자기 중심적인 역사관, 이게 결국은 그 근본이 어디 있냐면은 천황, 성덕제로 대표되는 천황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거를 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비판의 극복의 그 대상으로 삼은 한국사관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